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구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 출근길인데요. 내일까지 강원 지역에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서 지역은 10에서 80mm, 영농 지역은 50에서 100, 또 많은 곳은 곳에 따라서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네요.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축대 붕괴 등 비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네요. 자, 먼저 지금 오늘 낮추고 기온은 21도로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동안에 가시거리 짧고요. 또 도로도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군 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권승곤 의장이 당선되는 그 과정에서 좀 많은 갈등이 있었죠. 아직까지 봉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 민주당 측의 군의원 연결해서요. 현 상황 또 앞으로의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음악여행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강원도의 이슈, 주요 소식들 전해 듣는 시간도 함께 하도록 하죠. 7월 1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 강원도 내 모든 초중고교의 수학여행 등 각종 현장 체험학습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취소된 학교 체험학습이 내년에 재개될 경우에 올해 취소된 것까지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으로 국비 1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에서 확보한 국비 112억 원을 투자해 강원도와 12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의 특별 할인 판매 차익을 8%까지 보증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속초와 삼척, 고성, 양양 지역의 해수욕장이 지난 10일 개장한 데 이어서 통일시 지역의 6개 해수욕장이 이달 15일 개장합니다. 또 강릉 지역의 15개 해수욕장도 이달 17일 운영을 시작하면 강원 동해안의 모든 해수욕장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주였죠. 횡성군 의회의 권승곤 의장 연결해서요. 당선 소감을 들었고 또 민주당 의원들과의 갈등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좀 저희가 질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요. 민주당 측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인 군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그 민주당 의원들 현재 군의회 의사일정 참여 중입니까? 아직 공식적인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참여를 한다, 안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현재까지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원 구성 과정에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민 많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리를 하죠. 당초에 그 4명이 네. 이제 당선되었지만은 그 중에 한 분이 의장직까지 역임하셨고요. 근데 이제 네.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무튼 사정상 탈당을 네. 하고 무소속으로 남아 계시고요. 그래서 민주당 계열이 이제 4명이지만 하여튼 민주당 소속은 3명이었고 또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제 3명이었고요. 3대 1이지만은 민주당 계열은 4명이기 때문에 의장에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될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네. 예전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권승곤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의장직에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또 간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또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먼저 전반적인 개요 설명 겸해서 네. 입장이 어떤 것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당최 저희가 후반기 원 구성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주당 의원이 3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와 같이 뜻을 하시는 무소속 의원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을 탈당하신 의원이시지만 아무튼 저희 당과 같이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후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의장과 부의장을 후반기에는 누가 맡겠다라는 식의 결론을 내렸고요. 네. 지금 후반기에 의장이 된 권순근 의장 역시나 거기에 동의를 했고요. 본인이 의장이 되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그런데 돌연 후반기 원구성 투표 앞두고 다른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의견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탈당이라는 카드를 쓰면서까지 의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큰 좀 배신감도 느꼈고요. 예. 그다음에 그리고 사전에 합의했던 사항, 그리고 우리 당 소속으로서 의원으로서 합의했던 사항을 파기했기 때문에 당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당 그리고 의회 내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구성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다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후반기 의회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는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협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공식적인 의회 의정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저희도 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활동은 저희는 계속 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원 구성이 된 의장단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당장은 같이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하기 힘들다는 게 정상적인 의정 활동, 의정 운영이 좀 힘들 것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임시회나 정례회나 이런 저희들의 공식적인 회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의회 내부적인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킬 수 있는 부분, 그전까지는 독려의식이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의장과 의원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서로 협조하고, 그 다음에 존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원활한 원구성이 됐을 때 전제하였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반칙에 의한 원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납하고, 그 다음에 협조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심사라든지, 예산 감사라든지, 심사라든지, 여러 정말 꼭 필요한 활동을 하겠습니다만은, 의장단과의 관계는 굉장히 껄끄러울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껄끄러운 게 어느 정도 수위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러면 애초에 민주당 내에서 의장단 구성할 때 내가 의장이 출마하겠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뉘앙스랄까? 사전에 전혀 감지를 못한 겁니까? 아니, 처음에 저희들이 4명이 모여서 협의할 때 본인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인 혼자 의사를 밝혔고요. 나머지 3분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게 다수결이기 때문에 저희 4명 가운데 혼자 주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결국 민주당 내에서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하시고 또 본인이 또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난주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당적에 치우치지 않고 정파에도 휩쓸리지 않고
이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합의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의회를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분이 저희 당의 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의정활동 2년 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예, 그래서 저는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중간적인 입장에서 그 의장으로서의 활동을 하겠다는 것 자체도, 본인이 그거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다수당을 차지했는데, 뭐 원래 이제 다수당을 차지하면 이제 의장은 당연히 이제 또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몇 군데 지역이 뭐 태백도 그렇고요, 동해 삼척인가요? 그쪽도 그렇고, 네네. 뭔가 좀 그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좀 갈등을 빚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민주당의 어떤 기초 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 대한 애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했던 사람들이 공천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후반기 원구성, 전반기 원구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덜했는데요.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인 욕심도 좀 생긴 것 같고요. 당보다는 개인의 욕심, 이게 더 앞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그 다음 또 지방선거 때는 이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또 스크린을 하는 과정이 또 분명히 또 존재하겠군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인물난을 겪다 보니까요, 민주당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아마 이번에 반면교사를 삼아서 당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공천 시스템 이런 걸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또 이제 그 질문 중에 의회 운영 중에 좀 수위 조절 이 부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아무튼 뭐 현재 횡성군이 해결해야 될 현안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군의회가 또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굉장히 좀 서로가 껄끄러운 입장이고요. 뭔가 좀 네. 갈등 관계가 이어지면서 원활한 그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래서 뭐 현안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뭐 의견이 나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뭐 그 부분은 저희 의원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집행부의 군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간부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해가느냐라는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가 지금 군수께서 민주당 소속인데 네. 이번 후반기 원구성이 우리 당이 아닌 민주당이 아닌 미래통합당과 권순근 의장 이렇게 해서 또 전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현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민주당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행정 군수와 잘 협의해서 신나게 풀어가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예. 이 전체적으로 지금 네. 민주당이 또 어떤 입장,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게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네. 주목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좀 이 상황을 좀 풀어나갈 예정이신지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수 대결로 가면, 표대결로 가면 4대3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찬성을 하면, 반대가 돼서 부결이 되거나, 뭐 이런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의정활동이 될 거다. 그리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든, 2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예산 수립할 때도 상대 쪽에서 쉽게 부결할 수 없는 이런 예산 수립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하고 집행부에 있는 군수하고 좀 더 긴밀하게 사전에 협의, 조율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배고인 횡성군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지역 곳곳에서 음악여행 버스킹 공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11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4일부터군요. 원주시가 음악여행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공연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원주시는 지난 4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음악여행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음악여행 버스킹 공연은 간현관광지와 강원 가명에서 진행되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간현관광지에서는 오전 11시에, 강원 가명에서는 오후 2시에 30분씩 버스킹 공연이 진행됩니다. 이 음악여행 버스킹 공연은 원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밴드가 참여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음악여행 버스킹 공연에 참가하는 원주 지역 음악밴드에게 듣겠습니다. 저희는 원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4인조 보컬 그룹, 아카펠라 그룹, 몽키필라즈라고 하고요. 저희 이번에 음악여행 이제 버스킹에 선정돼가지고, 이제 음악여행에서 매주 이제 다른 팀들이 되는데, 저희는 요번 주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평소에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이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장미공원이든가, 원주에서 이렇게 행사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이제 인디 예술인들이 쓸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원주에서 이제 28년을 살았지만 가명을 이제 놀러 왔다거나 이제 구경하러 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강원 감령에 이렇게 주마다 좋은 공연으로서 사람들을 조금 끌어모을 수 있다면은 강원 감령 문화재에서도 더 좋은 효과가 날 것 같고 저희 예술인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네. 자, 간현관광지 또 강원 가명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음악여행 버스킹 공연. 지난 11일 두 번째 공연이 진행되었고요. 좀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는 음악여행 버스킹 공연에서는 악기 연주와 노래, 댄스,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강원 가명 앞에서 열리는 공연에서는 방문객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품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일 원주 전통시장을 이용한 사람에게는 사용 내역이 증명되면 지역 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에는 간현관광지와 강원 가명에서 두 번째 음악여행 버스킹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강원 가명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지역 상품권 지급 방법을 설명 듣고 버스킹 공연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이날 공연을 관람했던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강원 가명에서 이러한 문화 행사가 많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포말럽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 생소하실 건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원주에서도 이런 것도 있고 원래 보통 이런 거 잘 없었는데 신청할 때마다 처음 본 것 같아요. 자주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이거.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시내에서 그냥 이렇게 산책하면서 오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녁에도 오픈하고 오늘도 조카가 지금 놀러 와가지고 산책하려고 왔어요. 조카랑. 좋은 것 같아요. 음악처럼 그냥 들리기도 좋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문화공연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네, 자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원주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죠.
네, 원주시는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특별여행 주간 캠페인도 진행했는데요. 원주를 여행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특별여행 주간 캠페인은 침체된 관광업계를 활성화하고 매년 8월마다 급증하는 여행 수요를 분산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앞에서 이 캠페인에서는 원주 지역의 다양한 관광사업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또 현재 강원 가명에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통 복식 체험장도 지난 11일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고요. 이색 시티투어 버스인 청바지 버스와 쉼표 버스도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원주 지역의 다양한 관광 사업이 다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에는 간현관광지와 강원 가명에서 음악여행 버스킹 공연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역 소식 듣도록 하죠.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원도 교육청이 원주 기업도시 인근에 유아 체험학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원주 기업도시 인근에 유아 체험 학습장 설립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폐분교장을 활용해 총 면적 1,500제곱미터 규모의 숲, 모형 놀이터 등 다양한 체험 활동 공간을 갖춘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원주 유아체험 분원을 세울 계획인데요. 그동안 도내 유아 수의 31%를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 지역 유아들은 체험 학습장을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학부모와 교사들은 원주 지역에 체험 학습장을 설치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왔고요. 교육청은 지난해 시설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을 세운 뒤 부지 물색 등의 절차를 거쳐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 및 2020년 본예산 심의에 상정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서 좀 사업이 속도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인근 축사 악취 문제와 폐교를 임대해 캠핑장을 운영하는 업자가 계약 만료에도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민원 해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교육청은 인근 축사 악취 검사를 지난달까지 총 3차례 진행해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21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힘쓰고 있고요. 체험학습장은 2022년 3월 개원 예정이지만 명도소송 공판 결과와 이에 따른 행정 되집행 절차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는 원주 유아체험 학습장은 지역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육 공간이 될 것이라며 공사립 유치원 교원 간 상호 정보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앞서 문제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이죠. 국립공원 공단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요. 이 어린이 환경성 질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또 건강 나누리 캠프를 연다고요. 이 소식도 또 궁금하군요. 네,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아토피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예방과 치유를 위한 건강 나누리 캠프를 엽니다. 참여 대상은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가족 또는 취약계층이고요. 캠프는 당일형, 숙박형으로 진행됩니다. 숙박형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현황을 고려해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참가 비용은 무료입니다. 네. 또 환경과 관련된 전문의 선생님도 함께 참여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번 캠프는 환경부 지원으로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과 동해 무릉 건강숲과 협업으로 운영되며 환경성 질환 전문의의 교육과 상담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프로그램은 해설용 무선 송수신기를 활용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살균 소독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당일형 참가자는 모집 중이고요. 숙박형 프로그램은 8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캠프는 오는 11월까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아토피라든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가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정말 또 많은 부모님들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이 원주 토지문화재단과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역계층 문예 창작 활동을 지원을 위해서 또 협력하기로 했군요. 예, 맞습니다. 토지문화재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공헌사업과 취약계층 문예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문화재단은 원주 지역 주거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노후된 토지문화관이 문화예술 창작 진흥 및 교육체험 등 걸린 목적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 비용과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제 토공에서 또 토지문화재단에 지원을 하면서요. 토지 관련 소재 작품을 또 선정해서 시상하기로 했죠? 예, 맞습니다. 토지문화재단은 지원받은 기금으로 매년 토지 등과 관련된 소재의 3터의 소중함을 담은 작품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96년 원주 단관택지 개발 사업지구에 수용된 대하소설 토지의 박경리 작가집을 보존하기 위해 토지문화공원을 조성했고요. 이어 같은 해 토지문화관 건립에 필요한 건축비 40억 원을 지원하고 건물이 노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자 2010년 1억 원을 들여 보수를 했습니다. 네, 주택공사와 토지문화재단 꾸준히 또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고요. 자, 7월 13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